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최근에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마스크 사재기 하는 사람들을 엄중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고, 최근에 보면 중고나라나 이런 데도 마스크 사재기 한 사람들이 다시 좀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쨌거나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사재기 하는 사람들은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마스크 몇백 원짜리 마스크는 사재기를 하면서 처벌을 하는데 왜 주택 같은 거는 사재기를 해도 처벌을 안 할까? 저는 사실 예전부터 그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 의견이 다 틀리니까 꼭 제 의견이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600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게 그 갭 투자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거는 피해를 다 세입자가 뒤집어 씁니다. 예전에 PD수첩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번 방송이 됐었죠. 저의 생각은 원래 주택이라는 거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에서도 토지나 건물과는 별도로 주택이라는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에 따른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 주택밖에 거래를 안 해보다 보니까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게 주택이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동산 대비 주택이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국민들이 주거를 해야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주택의 원래 목적은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목적이 거의 투자로 쓰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이 거의 재산의 전부 아닙니까?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예금이나 다른 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모아서 70% 이상을 주택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택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손실이 좀 크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한 개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면서 이거를 대놓고 완전 좋게 말하면 투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하는 것들을 저는 좀 다주택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할까 예전부터 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2018년도에 그 PD수첩에서 국회의원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잠시 보시고. 건물로서는 원룸주택은 이제 서초동에는 하나 있는데, 그게 11개 실이어서 등기부가 11개가 있는 관계로 11채로 계산이 된 거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면은, 그래, 조금은 비난을 받아도 16채 정도는 비난이 아니고 6채 정도의 비난을 맞아야 할 텐데, 제가 16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분은 지금 다세대 주택을 자기가 원래는 한 채인데 11개로 나눠서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한 채의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11개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기부상에는 11개로 되어 있는데 자기는 원래는 한 개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럼 만약에 제가 강남의 아파트를 이렇게 101동을 다 가지고 있어요. 101호부터 1002호까지 20개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1동에 다 포함이 돼 있어. 그럼 제가 아파트 한 채 가진 겁니까? 아니죠. 20채 가진 거지. 그걸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11채 가졌으면 그 임대사업자 냈거나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자기는 11채를 가진 거에 대해서 비난받을 일이 없다. 아니, 만약에 내가 그러면 고양이를 제가 6마리를 키우는데 우리 집에서 다 6마리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겁니까?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이라면 법적으로 1주택이죠. 왜냐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다 하나로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개를 다 다세대 주택으로 해놨거든요. 이게 사실 왜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솔직히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더 좋냐? 다세대가 더 좋아요. 왜? 11개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막말로 거기 재개발이 되거나 해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한 개 갖고 있으니까 속된 말로 딱지 한 개 나와도,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0개 나오는 거죠. 예, 법이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 좀 살펴봤는데,
현재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고 전남 여수시 갑. 예, 이분은 그 20대 국회의원 2016년 5년 전이죠. 4년 전인가요? 4년 전이죠. 여수시 갑 그쪽에 당선이 돼서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검사 출신이에요. 98년도 검사 임용해가지고 검사 부장검사까지 하시고 나와서 로펌 차려가지고 좀 하시다가 그 다음 국회의원 들어오신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분 재산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자료는 국회 공보처 거기 사이트 대한민국 국회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매년 3월 달에 그 국회의원들 이렇게 재산 현황이 올라옵니다. PDF 파일로. 자 보시면 토지를 본인이 하나 배우자가 하나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주택을 쭉 갖고 있죠. 12개. 본인이 11개, 그 다음 이제 12번째부터는 배우자분. 그 배우자분 것까지 해가지고 총 2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여기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번지수가 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방배동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본인 거 11개랑 그 배우자분 거 11개.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27개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 11개는 그 부인하고 공동 명의로 50대 50% 이렇게 지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표시는 27개 돼 있지만 중복되는 거 11개를 빼면 16개. 상가 2개는 뺐습니다. 상가까지 합치면 18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그 방배동에 있는 뭐 원룸인지 뭔지는 제가 주소를 모르니까 그 주택 다세대 주택 말고도 보시면 서초구에 반포 미도 아파트, 광진구에 아파트, 연립주택, 마포의 망원동의 연립주택,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아파트, 서초구, 광진구, 마포구, 용사구, 송파구. 예,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요즘 뭐 마용성인이 강남 4군이 하는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들 아닙니까? 누구나 하나씩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지금 제가 보면은 그 이분 그 건물 소개가 4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신천동에 있는 장미 아파트가 이쪽 장부상에는 가액이 8억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미 아파트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그 네이버 시세에서 제일 싼 거, 그러니까 면적이 제일 작은 거, 제일 저렴한 거 기준으로 해서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아무래도 좀 더 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대충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억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이분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우리나라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비율이 얼마나 될까? 예, 의외로 맨날 언론에서는 다주택자 얘기가 나오고 다주택자가 뭐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2개 이상 가진 사람 비율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은 다주택 규제를 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 중에는 뭐 노인들도 있고 애어른도 있고 뭐 애기들도 있고 하니까 5천만 중에 그 집을 안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 다 포함해서 4%인데 반대로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다주택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2017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296명 중에 다주택자가 162명입니다. 54%예요.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어떤 그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만들려면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안을 누가 만들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겠지.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미 이렇게 다주택으로 많이 재미를 보고 있어. 왜냐면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2017년도 최초 그 국회의원 할 때 자료보다는 부동산 그 건물 가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만 그렇겠냐? 아니겠죠.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죠. 54%가 다주택자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할까요? 하려고 할까? 안 하지. 나 같아도 안 해. 왜? 이거 돈 많이 벌고 있잖아, 자기들이. 김현미 지금 국토부 장관이 임명될 때도 1가구 2주택이라고 욕을 엄청 먹었죠. 예. 근데 거의 지금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좀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 다주택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주택에 대한 뭐 엄청 강력한 그 보유세라든가 아니면은
규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뭐 1가구 1주택을 뭐 법으로 강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법안을 마련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중국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최근에 이제 마스크 사재기나 이런 거 언론이 많이 나오고, 마스크 많이 사는 사람들, 뭐 되팔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막 비난을 하거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 물론 비난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억짜리 주택을 사가지고 사재기 하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두느냐. 몇백 원짜리 마스크 사재기는 범죄자고, 몇 억짜리 주택 사는 사람들은 투자 고수고. 그리고 번외로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저께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몇 장 캡처를 했는데, 지금 여기가 여수 쪽 같아요. 이분 뭐 여수를 이끄는 힘, 이용주와 더불어 여수를 더 크게, 이렇게 뭐 크게 현수막을 그 사무실에다 새로 걸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보고 이분 더불어민주당인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 같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분 현재 무소속이고 예전에 당선될 때 국민의당으로 당선됐던 분입니다. 대놓고 너무 더불어민주당 그 코스프레를 현재 하고 계세요. 파라옷 입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뭐 이용주와 더불어. 벌써 더불어민주당이냐? 이분 제가 그 오늘 날짜 기준으로 뉴스 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들어가겠다고 뭐 이렇게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부동산 많이 사시는 동안 여수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수하면 떠오르는 거는 이용주 의원보다는 장범준 씨가 더 많이 떠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여수 시민들도 이용주 의원보다는 장범준 씨를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누가 더 여수에 많은 기여를 했을까요? 몇백 원짜리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사람은 범죄자고, 몇 억짜리 주택을 사재기 하는 사람은 투자 고수로 인정받는 사회가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